안녕하세요. 역사책을 읽다가 번역본 말고 원문은 대체 어떻게 쓰여 있을까 궁금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 번역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요. 역사가 남긴 원본 설계도를 우리 눈으로 직접 읽어내는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단어 뜻을 아는 걸 넘어서 문장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그 뼈대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진짜 역사와 직접 마주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역사 기록 3가지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뜯어볼 겁니다. 처음엔 아주 기본적인 제도 설명문으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왕이 내린 긴급 명령, 마지막으론 아주 복잡한 법규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료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고려 시대의 아주 중요한 제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문장이 비교적 짧고 간단해서 한문 사료가 어떤 기본 구조, 어떤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고려가 지방 세력을 견제하려고 만들었던 기인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 유력자의 아들들을 수도로 데려와서 사실상 인질로 삼는 제도였죠. 그럼 이 짧은 문장이 과연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먼저 국초,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라고 시간을 딱 못 받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선향리자죄, 누가? 주어인 나라가 지방관리의 자제들을 선발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선발해서 뭘 했느냐? 위지러 경사, 수도에서 인질로 삼았다. 여기서 라는 한자가 바로 지방에서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신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질로만 두면 모양이 좀 빠지니까 차비 고문, 게다가 자문 역할도 시켰다는 명분을 더합니다. 왜 자문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문기 향지사, 그들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자, 시간, 대상, 행위, 목적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마지막 구절, 위지 기인, 그래서 그들을 기인이라고 불렀다. 완벽한 시간 순서, 인과 관계 구조죠. 이렇게 단어의 순서와 역할을 따라가기만 하면 의미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자, 이제 난이도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왕이 직접 내린 긴급 명령문이에요. 이런 글은 어떻게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기록은 몽골이 침략해서 나라 살림이 거덜났을 때 고려 고종이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첫 글자 제에서부터 이건 왕의 명령이다 하는 권위가 느껴지죠. 자, 이 짧고 강력한 명령문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졌는지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 명령문은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점 해결책 구조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글자, 제, 왕의 명령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 상황을 진단해요. 첫째, 죄도피 병조잔.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황폐해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둘째, 조세기소. 세금이 거의 거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글자, 금, 즉, 이제. 이 단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이제 지방관들에게 명령한다. 첫째, 개경한지, 놀고 있는 땅을 싹 다 갈아 엎어라. 둘째, 수조 보경비.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부족한 경비를 채워라. 문제점 2가지, 해결책 2가지. 정말 명확하고 논리적이지 않나요? 위기 상황일수록 이런 명료한 구조가 혼란을 막고 명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 최종 보스입니다. 여러 조건과 규칙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아주 복잡한 법률 규정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텍스트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한번 해독해 봅시다. 네, 딱 봐도 숨이 턱 막히죠? 이건 고려 문종 때 군인을 어떻게 뽑고 또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규정입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선발 조건, 복무 기간, 보상 체계라는 3개의 정보 덩어리를 그냥 쭉 이어붙여 놓은 것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덩어리들을 하나씩 잘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규정을 한번 해부해 봅시다. 첫 번째 덩어리는 선발 기준입니다. 여기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의 측이 2번이나 나와요. 이게 바로 조건문이죠. 먼저 번기주 1000정 이상 주즉, 만약 인구가 1000정 이상인 큰 주라면 정종년 40 이상자 허선, 40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외의 주에서는? 여기서는 신분은 따지지 말고 부강 정직자, 즉 재산도 좀 있고 몸도 튼튼하고 성품도 정직한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죠.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덩어리, 복무기관. 이건 간단하죠. 한 15년, 한 10년 리벽. 정식 군인은 15년, 보조 군인은 10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보상체계입니다. 이것도 2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일정 기간 복무하면 허동정직, 동정직이라는 명예직을 줍니다. 그리고 영만가직, 만기 제대하면 관직을 더 올려주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죠. 보세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도 결국엔 선발, 복무, 보상이라는 3개의 덩어리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역사 기록 3개를 모두 해독해냈습니다. 간단한 서술문부터 긴급 명령, 그리고 복잡한 법규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설계도, 그게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요, 역사 기록은 그냥 한자를 무작위로 늘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 순서,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책 같은 아주 명확한 논리 구조, 즉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죠.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문장의 뼈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닌 우리 자신의 눈으로 역사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얻게 된 역사를 직접 읽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의 설계도를 읽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잘못 알려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원본 기록 속에서 여러분의 독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직접 깨워보시겠습니까?